청약서 질문표 한번 알아볼게요. 첫 번째, 현재 및 과거의 질병을 알리도록 되어 있죠. 두 번째, 직업 등 외부 환경과 운전 여부에 대해서 알리도록 되어 있고요. 세 번째, 월소득 및 음주, 흡연 여부를 알리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현재 및 과거의 질병과 관련돼서 일반 심사 보험에서는 이렇게 되어 있죠. 첫 번째, 과거 3개월 이내에 진찰 또는 검사를 통해서 질병 확정 진단, 질병 의심 소견, 치료, 입원, 수술, 투약 사실이 있는지 물어보고 있는데, 이때 질병 의심 소견은 어떤 거냐면 의사한테 소견서 한 장 써주세요 라고 얘기했을 때 의사가 써줄 수 있을 정도가 돼야 질병 의심 소견이라고 하는 거고요. 적어도 의무기록지에 남아있어야 되겠죠. 근데 의사가 갸웃갸웃하면서 설절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하면서 의무기록지에 별다른 언급이 없었다면 이거는 질병 의심 소견을 받은 게 아닙니다. 참고하시면 좋겠고요. 진찰 또는 검사는 의사가 통상적으로 수행하는 진찰이나 검사, 직장 건강 검진이 포함된다. 즉 건강검진 결과 뭐가 나왔다면 그것도 고지를 해야 되는 거고요. 밑에 치료 볼게요. 치료는 통원, 투약, 물리치료, 침치료 등 모든 의료 행위를 말하는 겁니다. 두 번째, 3개월 내 마약, 혈압 강화제, 수면제, 각성제, 진통제, 상시 복용 사실이 있는지, 이때 마약은 1회라도 그 사실을 알려야 됩니다. 뭐 사실 이거는 걸리는 경우가 거의 없죠. 주변에 마약 하시는 분들이 없잖아요. 마약은 어쨌든 1회라도. 그 외 약물은 일시적인 1, 2회가 아니라 상시 복용 시 고지를 해야 됩니다. 상시 복용 시. 근데 사실 수면제, 각성제를 한 번만 주는 경우는 없고 대부분 한 달치 이렇게 주죠. 그래서 대부분 고지 대상에 해당이 됩니다. 어쨌든 상시 복용 시 고지를 해야 된다. 세 번째 질문입니다. 최근 1년 내 의사로부터 진찰 또는 검사를 통해서 추가 검사나 재검사를 받은 사실이 있을 경우, 즉 확진이 없었어도 이거 관절염이 좀 있는 것 같은데 검사 한번 다시 받아보시죠 라고 해서 다시 검사 받았는데 모르겠는데 할지라도 이거는 고지를 해야 될 대상입니다. 네 번째, 5년 내 입원, 수술, 7일 이상 계속하여 치료, 계속하여 30일 이상 투약 또는 10대 질병으로 인한 질병 확정 진단, 치료, 입원, 수술, 투약 사실이 있는지, 이때 동일 질병 또는 상해로 실제 치료일 수가 7일 이상이거나 30일 이상 투약 처방 후 미복용도 고지사항 되어 있는데요. 쉽게 말씀드린다면은 30일 동안 투약을 받기로 했는데 처방이 나갔어요. 근데 약을 안 타갔어요. 약을 안 타갔다 하더라도 약을 먹었든 안 먹었든 그거 중요하지 않습니다. 30일 이상 처방을 받았다는 사실 자체만으로 약을 먹었든 안 먹었든 고지를 해야 되는 거고요. 그럼 7일 이상 계속하여 치료는요, 여러분들이 7일 자체는 월화수목금토일 연달아서 치료받는 걸 의미하는 것뿐만 아니라 동일한 병증으로 볼 수 있는 질환으로 인해서 뭐 1년에 7번, 2년에 7번 어쨌든 7일 이상 치료를 받았다면은 거기에 대해서는 고지를 해야 됩니다. 이때 계속하여 치료는 같은 질병, 같은 코드만 해당될까라고 제가 질문을 던졌는데요. 쉽게 말씀드린다면은 이게 무조건 감기면 감기, 무릎 관절염이면 무릎 관절염, 같은 질병만 7일 이상이냐, 아니면 동일한 병증이라고 볼 수 있다면 범주를 모두 포함해서 7일 이상으로 봐야 되느냐, 이게 이제 문제가 됩니다. 역시 대법원 판례를 기준으로 볼게요. 자, 2003년 6월 12일부터 8월 20일까지 총 26일간 어깨 5일, 팔꿈치 6일, 무릎 5일, 발목 4일 등 여러 군데 합산 20일간 치료를 했습니다. 관절증이었어요. 그러면 관절염이니까 여러분들이 보실 게 어깨랑 팔꿈치는 다르니까 각 7일 이상이 안 되면 이거는 고지할 필요가 없지 않나 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은 이때 이 다발성 관절증은 같은 코드로 엮입니다. 같은 코드, 즉 부위가 다르다 할지라도 다발성 관절증이라고 하는 하나의 코드로 엮이기 때문에 대법원 판례에서 이거는 고지 의무 위반에 해당이 된다라고 봤습니다. 소득도 중요한데요. 고지사항 중에 소득을 묻는 이유는 왜 그러냐면 나중에 이런 경우가 있거든요. 보험에 가입하는데 짧은 기간 안에 많은 보험에 가입했어요. 가입해 두고 나서 보험금을 왕창 청구한 거죠. 그럼 이때 뭘 보냐면 법원에서 가입 당시부터 이 사람이 사기의 의사를 갖고 보험금을 편취할 의사를 갖고 계약을 체결했는지 안 했는지를 그 사람의 마음속을 들여다봐야 되는 거예요. 왜? 그런 마음이 있었다면 계약은 무효거든요. 근데 그걸 어떻게 따져보느냐? 그 사람의 마음속에 들어가서 알아볼 수는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정황을 따지는데 소득 대비해서 많은 보험료를 냈는지 보기 때문에 월소득을 물어보는 겁니다. 물론 소득을 임의로 많이 얘기한다고 하더라도 법원에서 소송을 하는 과정에서 소득 자료를 소명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참고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요약하자면 이런 거죠. 상법에 나와 있는 중요한 사항에 대해서 고의 또는 중과실이 있었는지 아닌지부터 따져본 이후에 그 다음에 청약서선 질문표에 어떤 중요한 사항을 누락해서 얘기했는지 이걸 먼저 알아보셔야 된다는 점 꼭 알아두셨으면 좋겠고요.